옛날 옛날 한 옛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숲속이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귀여운 다람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다람쥐들은 풀잎과 나뭇잎을 주로 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 다람쥐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어요. 늘 날쌔고 늘씬한 몸매를 유지했었죠. 신난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어 풀잎과 나뭇잎이 시들고 달콤한 열매와 고소한 씨앗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다람쥐들도 넉넉해진 씨앗과 열매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날씬했던 다람쥐들이 열매와 씨앗을 먹자 뚱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먹었는데 뱃살이 생겼어. 하지만 다람쥐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가을 동안 열매와 씨앗을 먹으며 쌓인 지방 덕분에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을에 뚱뚱해지는 것은 오히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지방이 많으니 겨울에도 따뜻해.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면 다람쥐들은 다시 날씬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다람쥐 마을에 마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마녀는 숲의 사계절을 없애고 풍요롭고 달콤한 음식들로만 가득한 가을 나라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녀는 다람쥐 마을에 마법을 걸었답니다. 풍요롭고 달콤한 음식들로만 가득한 가을 나라가 되어라! 처음에 다람쥐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열매와 씨앗이 넘쳐나서 힘들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배도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축복이야. 하지만 다람쥐들은 계속 뚱뚱해지기 시작했고 많이 먹지만 오히려 몸은 힘들어지고 게을러졌어요. 게다가 아픈 다람쥐들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가을 나라의 다람쥐. 더 잘 먹고 더 잘 쉬는데 왜 몸은 힘들어져 가고 아파가는 걸까요? 축복처럼 보였던 가을 나라의 풍요가 재앙이었던 걸까요? 자, 동화 잘 보셨나요? 다람쥐들의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동화는 세계적인 생물학자 토니 힐버트 박사의 이 페이스메이커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책에 실린 동화이기도 합니다. 자, 동화 속에서 보면 이 풍족한 삶을 달았던 이 다람쥐들이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이 이 다람쥐의 건강을 좌지우지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에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먹었던 풀과 나뭇잎에는요, 상대적으로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3가 많아지면 이 세포막도 유연하게 변하는데요. 덕분에 여러 신호가 잘 전달되고 세포의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면 그 반대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 전달 체계와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지방도 축적되고 늘어나게 되죠. 가을나라 다람쥐들이 많이 먹은 열매와 씨앗에는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뚱뚱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에너지 생산도 떨어지면서 주로 염증성 질환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다람쥐들은 예전보다 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린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이미 오메가6가 풍부한 가을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이 사계절을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때그때 필요한 자연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름에 나는 수박을 겨울에도 먹고 싶고 가을에 나는 사과를 여름에도 먹고 싶고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서 농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점점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바뀌었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 삼겹살, 치킨은 오메가6가 풍부한 사료를 먹은 가축으로 만든 것이고 이걸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에도 오메가6가 풍부하게 됩니다. 국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2%에 불과했던 청소년 비만율이 2016년에는 16.5%까지 증가하였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명 중에 1명꼴로 비만이며
심지어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뇨와 고혈압은 4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4만 년 전 인류의 초기 식단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대1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섭취가 약 20배가량 높아지게 됐고, 이로 인해 현대인의 세포막들은 오메가6로 꽉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강원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게는 125대 1까지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이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 다양한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은 어쩌면 재앙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풍요로운 가을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이 유전적으로 지방을 쌓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유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과 이 삶이 공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고, 걷거나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활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넘쳐나는 오메가6의 음식들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든 건강은 음식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과거 몸짱을 자랑하며 날렵하고 건강하게 살아갔던 이 멕시코의 피마 인디언들,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부족의 70%가 당뇨, 비만, 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요, 음식과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을나라 다람쥐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올바른 먹거리를 찾고 올바른 식재료를 찾아 직접 요리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자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